여러분, 이건 단순한 예시하기가 아닙니다. 단 6개월 후 한반도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몽골의 눈 덮인 초원에서 시작됐습니다. 88세 투야 할머니, 양의 뼈를 태워 미래를 보는 마지막 샤먼. 이 여인은 40년 전 몽골의 민주화를 예언했습니다. 그해 소련은 무너졌습니다. 2019년 겨울 보이지 않는 병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팬데믹이 오기 4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금빛 거북이, 등껍질의 해와 달을 품고 동해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 거북이는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몽골로 향했습니다. 투야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한국과 몽골은 하나의 거인으로 일어선다. 여러분, 이건 단지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지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장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몽골 북쪽 끝, 러시아 국경과 맞닿은 곳에 흡스굴 호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이곳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집니다. 호수 표면은 두께 1m가 넘는 얼음으로 뒤덮이고 바람은 뼈를 애는 듯 차갑습니다. 이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투야 할머니는 매일 새벽 호숫가에 나와 하늘에 기도를 올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이 88세 노인은 지난 70년간 이 땅의 영적 기둥이었습니다. 목동들은 양떼를 잃으면 그녀를 찾아갑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도, 사업이 기울어진 상인들도, 심지어 울란바토르에서 온 정치인들까지 이 작은 게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투야 할머니가 이 능력을 얻게 된 건 9살 때였습니다. 여름 폭풍 우가 몰아치던 날, 그녀는 양떼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며 번개가 그녀의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가족들이 달려왔을 때 그녀는 이미 숨이 끊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3일 후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예언 방식은 독특합니다. 양의 어깨뼈를 불에 달구면 뼈에 금이 가고 그을린 자국이 생깁니다. 그 무늬 속에서 그녀는 미래를 읽어냅니다. 1990년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큰 곰이 잠들 것이다.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해 소련이 무너지고 몽골은 민주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2019년 겨울 그녀는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병이 내려온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가리고 손을 잡지 못할 것이다. 4개월 후 세계는 코로나19로 봉쇄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올해 초 전에 없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거대한 거북이 한 마리가 바다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온몸이 금빛으로 빛나고 등껍질 위에는 태양과 달이 함께 떠 있었습니다. 그 거북이는 동쪽 바다, 한국 사람들이 동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천천히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서쪽으로 몽골 초원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투야 할머니는 70년 넘게 예언을 해왔지만 한국에 대한 꿈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에서 깨자마자 양의 뼈를 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뼈에 새겨진 무늬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알았다. 몽골의 운명은 혼자 결정되지 않는다. 솔롱고스와 함께 가야 한다. 솔롱고스.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무지개의 나라. 그 이름 속에는 오래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일까요? 왜 하필 거북이는 2026년을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투야 할머니는 다시 뼈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붉은 말이 온다. 그 말이 세상을 불태울 것이다. 2026년은 변고년, 붉은 불의 말의 해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변고년, 붉은 불의 말. 동양 철학에서 말은 빠른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2026년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온몸이 불로 뒤덮인 말입니다. 이 말이 달리면 오래된 것들은 재로 변합니다. 하지만 재 속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투야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멈추지 않는다. 타고 가든지 짓밟히든지 둘 중 하나다. 역사를 보면 60년 주기로 돌아오는 병고년마다 세상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1906년에는 대한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1966년에는 세계가 냉전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이제 2026년이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무너질까요? 투야 할머니가 본 것은 서쪽에서 일어나는 검은 먼지였습니다. 그 먼지는 사람들의 눈을 가렸고 손에 쥔도는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처럼 가치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벽을 쌓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시작일 뿐입니다. 내년이 되면 그 흔들림은 정점에 이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내 돈은, 내 일자리는,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몽골 초원에서 자란 사람들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년 봄이 오기 전 목동들은 오래된 풀을 태웁니다. 겉으로 보면 파괴입니다. 검은 재만 남은 땅. 하지만 그들은 압니다. 그 재 밑에서 가장 싱싱한 풀이 자라난다는 것을. 양떼는 그 새 풀을 먹고 살이 오릅니다. 불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불이 나면 도망칩니다. 당연합니다. 건물은 타면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초원의 불은 다릅니다. 초원의 불은 새 생명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투야 할머니는 이것을 하늘의 청소라고 불렀습니다. 2026년의 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이미 썩은 것들입니다. 오래되고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한 시스템들, 그것들이 사라져야 새로운 질서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불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까요? 혼자 버티려는 자는 타버립니다. 하지만 함께 손을 잡은 자들은 살아남습니다. 투야 할머니가 본 검은 먼지는 서쪽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동쪽 한국과 몽골이 있는 이곳은 달랐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그 밑에서 금빛이 드러났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를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기는 고립을 낳습니다. 나라들은 자기 것을 지키려고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국과 몽골은 서로에게 문을 엽니다. 몽골에는 땅이 있습니다. 드넓은 초원과 땅속 깊이 잠든 자원들. 하지만 그것을 깨워낼 기술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창의력과 속도. 하지만 숨쉴 공간이 없습니다. 투야 할머니는 뼈에 새겨진 두 개의 금이 서로를 향해 뻗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밝은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뼈는 살이 필요하고 살은 뼈가 필요하다. 따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2027년부터 이 두 나라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생존을 위한 결합. 피와 뼈가 만나 하나의 몸을 이루듯 한국과 몽골은 새로운 거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투야 할머니는 손자에게 양고기를 먹이며 말했습니다. 뼈만 씹으면 이가 부러진다. 살만 먹으면 힘이 없다. 둘이 함께 있어야 사람이 산다. 2027년 세계가 여전히 2026년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한국과 몽골은 조용히 손을 맞잡습니다. 겉으로는 경제 협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생존을 건 결합입니다. 몽골은 뼈입니다. 한반도의 서무 2배에 달하는 광활한 땅, 구리, 금, 석탄, 우라늄, 땅속 깊이 잠들어 있던 자원들. 하지만 그것을 꺼낼 기술도 세계에 내다 팔 통로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뼈대는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거인이었습니다. 한국은 사리고피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 반도체, 배터리, 조선, 문화, 빠르게 흐르는 피처럼 기술과 창의력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땅은 좁고 자원은 없습니다. 아무리 피가 빨라도 뼈대가 없으면 쓰러집니다. 2027년부터 이 둘은 하나의 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몽골로 들어갑니다. 광산을 개발하고 공장을 짓습니다. 몽골의 젊은이들이 한국 기술을 배웁니다. 돈과 기술만 오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오갑니다. 문화가 섞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특별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솔롱고스, 무지개의 나라. 왜 무지개일까요? 비가 그치고 해가 뜨면 무지개가 뜹니다. 무지개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오래전 몽골 제국 시절 고려는 몽골과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때부터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형제처럼 여겼습니다. 그 기억이 700년을 넘어 이름 속에 남아 있습니다. 투야 할머니는 말합니다. 솔롱고스는 우리가 잊고 있던 약속이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 2028년이 되면 이 동맹은 더 깊어집니다. 단순한 무역을 넘어 군사 협력까지 논의됩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는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한 가지 신비로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몽골 반점. 한국 아기와 몽골 아기의 엉덩이에 태어날 때부터 있는 푸른 점. 의학적으로는 멜라닌 색소의 침착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몽골의 무당들은 이것을 다르게 봅니다. 하늘이 찍은 도장이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라는 증거다. 세계에서 이 반점을 가진 민족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인, 몽골인, 그리고 몇몇 북방 민족들, 투야 할머니는 이 반점이 잠들어 있던 유전자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수천 년 전 같은 땅에서 살았던 조상들의 기억, 그 기억이 피부에 새겨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2027년부터 그 도장이 깨어납니다. 단순한 생물학적 표식이 아니라 영적 연결의 신호로 한국 사람이 몽골 땅을 밟으면 낯설지 않습니다. 몽골 사람이 한국 음식을 먹으면 입에 익습니다. 피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동맹이 만들어낸 힘은 상상을 넘어섭니다. 몽골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이 합쳐지자 새로운 경제축이 만들어집니다. 서쪽의 혼란과 달리 이곳은 안정됩니다. 투자자들이 몰려옵니다. 일자리가 생깁니다. 두 나라 모두 숨통이 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힘이 모이면 이제 한반도의 가장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북쪽, 70년 넘게 갇혀있던 형제, 이제 그 문을 열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쥔 것은 바로 몽골입니다. 2029년 어느 겨울밤 투야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별 하나가 떨어진다. 소리 없이. 그의 북쪽에서 오랜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체제가 조용히 흔들립니다. 세계 언론은 이 소식을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중국은 자국 내 경제 위기로 허덕이고 있고 러시아는 더 이상 먼 곳을 돌볼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갑자기 혼자가 됩니다. 수십 년간 의지하던 두 거대한 등바디가 사라진 것입니다. 배는 고프고 겨울은 춥습니다. 군부는 불안해합니다. 주민들은 지쳐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몽골이 움직입니다. 몽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 모두와 친한 나라입니다. 남한과는 1990년 수교 이후 형제처럼 지냈고 북한과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과거를 공유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몽골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적이 아니라 옛 동료로 봅니다. 2029년 봄, 몽골 정부는 조용히 북한에 제안합니다. 식량과 의약품을 보내겠다. 대가는 없다. 단지 형제로서 돕고 싶을 뿐이다. 처음에는 의심합니다. 하지만 트럭이 국경을 넘어오고 쌀과 밀가루와 약품이 내려집니다. 조건도 없고 언론 보도도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몇 달 후 더 많은 트럭이 옵니다. 이번에는 한국산 물품들도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몽골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북한 군부는 점차 마음을 엽니다. 배가 부르면 총을 내려놓기 쉽습니다. 투야 할머니는 이것을 부드러운 다리라고 불렀습니다. 강으로 건너가려면 다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딱딱한 돌다리는 경계를 부릅니다. 부드러운 밧줄다리는 흔들려도 건너게 해줍니다. 몽골은 그 밧줄다리였습니다. 2030년이 되자 상황은 더 빨라집니다. 남한 정부와 몽골 정부는 비밀리에 협력합니다. 북한 내부의 주요 인사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눕니다. 전쟁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생존 이야기만 나눕니다. 우리는 형제였다. 다시 형제가 되자. 굶주릴 필요가 없다. 2031년은 신의 년 흰 돼지의 해입니다. 돼지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해 봄, 북한은 조용히 문을 엽니다. 총성 하나 없이, 폭발 하나 없이 비무장지대에 철조망이 녹아내립니다. 얼음이 봄 햇살에 녹듯 자연스럽게 남쪽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구호 물품을 들고 그 다음에는 건설 장비를 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빈손으로 단지 헤어진 가족을 만나러.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흡수도 아닙니다. 집 나갔던 동생이 배고파서 돌아온 것입니다. 형은 문을 열어주고 밥을 차려줍니다. 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옵니다. 가족은 다시 한 식탁에 앉습니다. 투야 할머니는 양의 뼈를 보며 말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진 사람은 걸을 수 없다. 한반도의 허리가 70년간 끊어져 있었다. 이제 다시 이어진다. 2032년이 되면 통일은 거의 완성됩니다. 법적으로는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이미 오가고 있습니다. 기차가 다시 달립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서울을 지나 평양을 거쳐 신의주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기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달립니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그리고 몽골로, 그리고 더 서쪽으로. 한반도는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대륙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막혔던 혈관이 뚫렸습니다. 이제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남쪽의 기술과 자본, 북쪽의 땅과 노동력, 몽골의 자원.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순환을 만듭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투야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거북이가 드디어 일어서서 걷기 시작한다. 그 거북이가 어디로 가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2033년은 개묘년 검은 소의 해입니다. 소는 묵묵히 땅을 갑니다. 느리지만 힘이 있습니다.
그해 마침내 거대한 프로젝트가 완성됩니다. 부산항에서 기차 한 대가 출발합니다. 레일 위를 달려 서울을 지나고 평양을 지나고 신의주를 건넙니다. 압록강을 넘어 중국 땅으로, 그리고 몽골의 울란바토르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어 모스크바를 거쳐 마침내 런던까지 도착합니다. 부산에서 런던까지 한 번도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갑니다. 이것이 새로운 실크로드입니다. 천년 전 비단을 실어 나르던 낙타 대신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와 문화를 실은 화물 열차가 달립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대륙의 시작점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입니다. 바다로만 갈 수 있었던 섬에서 이제 육지로 세계와 연결된 중심지가 됩니다. 투야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물은 막히면 썩는다. 이제 물이 흐른다. 경제가 폭발합니다. 물류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한국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 더 빠르게 접근합니다. 몽골의 자원은 한국 항구를 통해 세계로 나갑니다. 북한 지역은 거대한 물류 허브로 변합니다. 일자리가 쏟아집니다. 돈이 흐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2034년에 옵니다. 갑인년 푸른 호랑이의 해, 호랑이는 힘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2034년의 호랑이는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문화의 힘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1500년 전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북쪽에서 시작해 만주 벌판까지 뻗어나간 제국, 당시 동아시아 최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2034년 그 영혼이 깨어납니다. 통일된 한반도와 몽골이 만나면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합니다. 한국의 세련됨과 몽골의 광활함이 섞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몽골 초원을 배경으로 만들어집니다. 몽골 전통 음악이 한국 전자음악과 융합됩니다. K-팝 가수들이 몽골어로 노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닙니다. 새로운 문명의 탄생입니다. 고구려의 기상과 현대 기술이 만나 제3의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세계는 주목합니다. 이 새로운 문화 코드가 무엇인지 배우려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투자자들이 옵니다. 학생들이 옵니다. 예술가들이 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서울과 울란바토르는 세계의 문화 중심지가 됩니다. 그런데 투야 할머니는 더 깊은 것을 봅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수많은 빛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통일된 한반도입니다. 저승에 있는 영혼들이 줄을 선다. 이곳에 태어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투야 할머니는 설명합니다. 2035년이 되면 이곳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영적 중심지가 됩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깨달음이 함께 존재하는 드문 땅이 됩니다. 수천 년간 이 땅은 전쟁과 분단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깊은 한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과한 영혼은 더 단단해집니다.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겪는 고통을 견뎌야 나비가 되듯이 한반도는 긴 어둠을 지나 빛으로 나옵니다. 2035년 그 나비가 날개를 펼칩니다. 세계는 감탄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투야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집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라가 잘 되는 것과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다르다. 그녀는 손을 들어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하늘은 비를 내린다. 황금비를. 하지만 그릇이 더러우면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다. 아무리 나라가 잘 되어도,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개인이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 풍요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투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3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투야 할머니는 낡은 나무 그릇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그릇을 보라. 깨끗하냐? 그릇 안에는 먼지와 때가 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따랐습니다. 물은 그릇 안을 채웠지만 금세 탁해졌습니다. 하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린다. 하지만 받는 사람의 그릇이 다르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한반도에는 황금비가 내립니다. 기회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으면 그냥 땅에 스며들어 사라집니다. 준비된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투야 할머니는 70년 넘게 사람들의 운명을 봐왔습니다. 그녀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마지막으로 전했습니다. 첫째, 입을 조심하라. 말은 씨앗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투야 할머니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입으로 자기 미래를 저주한다. 안 돼. 힘들어. 불가능해. 이런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는가. 2026년이 오면 두려움이 클 것입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뉴스는 온통 나쁜 소식뿐일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간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좋은 날이 온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둘째, 손을 펴라. 한국과 몽골이 함께 일어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눴기 때문입니다. 몽골은 자원을 내놓았고 한국은 기술을 내놓았습니다. 움켜쥐지 않고 펼쳤습니다. 투야 할머니는 주먹을 쥐어 보이며 말합니다. 이렇게 쥐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고는 손을 펼칩니다. 이렇게 펴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10년은 협력의 시대입니다. 혼자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함께해야 살아남습니다. 이웃을 도우십시오. 아는 것을 나누십시오. 가진 것을 베푸십시오. 손을 펴는 사람에게 하늘이 더 많이 채워준다. 셋째, 두려워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2026년의 혼란을 보면 사람들은 겁을 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가장 나쁜 조언자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투야 할머니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조상들이 지켜보고 있다. 하늘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폭풍은 일시적이다. 초원에서 폭풍이 오면 말들은 어떻게 합니까? 등을 돌리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버팁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맞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견딥니다. 폭풍은 반드시 지나가니까요. 2026년은 시험이다. 넘어지는 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자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입을 조심하고 손을 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날 저녁, 투야 할머니는 게르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하얀 우유가 담긴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우유는 가장 깨끗한 것의 상징입니다. 어머니의 첫 선물입니다. 그녀는 동쪽을 향해 섰습니다. 한국이 있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유를 하늘로 뿌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우유 방울들이 동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솔롱고스를 축복하소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일어서면 우리도 일어섭니다. 그들이 빛나면 우리도 빛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투야 할머니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거북이는 느리다. 하지만 반드시 도착한다. 서두르지 마라. 준비하라. 때가 오면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화면 너머에 계신 당신도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투야 할머니가 동쪽으로 뿌린 그 우유는 바람을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도착했습니다. 2026년은 두려움의 해가 아닙니다. 상승의 해입니다. 폭풍은 썩은 것을 쓸어버리고 강한 것만 남깁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입을 조심하고 손을 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준비되었다. 이 메시지를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십시오. 함께 준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모두 더 강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북이는 느리지만 반드시 도착합니다. 당신도 도착할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